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빌빌거렸던 국내 장이었는데요. 결국 장 막판에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한 번 정도 탁 한번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좋았었고 네. 거기다가 오늘 뭐 환율도 이제 많이 좀 내려와요. 네, 부담스럽죠. 1,300원 아주 초반 정도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네. 거기다가 뭐 우리 증시 대표하는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6만 전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2022년의 한 해가 네. 되게 또 저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마무리 또 잘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해야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가 확실히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미스터 진단을 하드 캐리하실 분 또 한 번 섭외를 했습니다. 바쁜데 저희가 계속 무리하게 섭외를 하고 있죠? 계속해야죠. 네, 좋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따단. 이종국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은 질문 받으면 답변하는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사만 기분 좋게 하고 에너지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종목 진단이 지금 막 쏟아질 거거든요. 맞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시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없지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해서 꼭 남겨되는 정보들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내가 종목 사고 싶다. 이것도 올려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거든 저에게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유튜브로 슬금슬금 가서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네.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슬쩍 봤는데 와, 종목 진단이 벌써 뭐 팍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요즘 이제 이종국 전문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초반 러쉬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네, 쏟아져요. 이거 뭐 사실 뭐 진단 내용이 워낙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잘하니까 네. 계속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되겠지요. 자, 뭐 레제비치님, 잠깐만요, 뭐예요? 네. 형들, 근데 저거 찍으면서 NG 몇 번 냈어요? 진짜 궁금. 저 이거 처음 말한 거 말하는 이거요? 거예요? 이거. 이거 NG 사실 거의 안 되지 않았어요? 저희 한 방에 끝냈어요. 네, 저희가 아. 뭐 춤이 뭐 네. 나름대로 느낌 있기 때문에 흥이 넘쳤고 한번 예. 미쳐봐라 해서 미쳐본 겁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뭐 NG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연희미니 파파님, 꽃보다 유창호, 꼬미남 유창호 에코님, 허시파피 뭐야 이게 허시파피다. 좋아하시나 본데요. 이건 에코님 예.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야,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우리 앵커들 이름 말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이제 한 2년 가까이 하니까 네. 이제 이런 존재를 알았다. 이런 느낌. 자주 와주십시오. 너무너무 좋네요. 예. 2년 얘기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위에 왜요? 생각 안다님께서 예. 이건님, 차고님 유니폼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대표한테 싸바싸바라고 예. 하셨는데 저희 대표님 싸바싸바 안 해도 바꿔주시는데 정들었습니다. 언제가 이것도 바꿔주시겠죠. 뭐 편해져가지고 뭐 예. 여러분이 많이 원하시면 한 번쯤 교체를 한번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쟁이 남정네들 이상하게 오늘 저희한테 반응이 좀 있네요. 저번 주 저희가 너무 투덜대서 그런가.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너무 이종목 전문가만 보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읽어드리면 종목 네. 진단 못하니까 종목 하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자동차 쪽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명신산업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네. 사갔습니다. 자, 예. 명신산업 매수가 볼게요. 17,900원이고요. 살짝. 비중은 10%예요. 적당합니다. 네. 예. 자, 사고 계속 떨어지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네네. 21,0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물렸네요. 라는 말씀. 그러면은 뭐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전에 가격 조금 더 갔다가 이제 좀 올라가나 싶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니까 이거 좀 실망스러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목표 주가 21,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탈출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21,000원을 보고 들어가셨대요. 거기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1,000원, 이분은 그래도 조금 기술적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 같네요. 근데 일단은 명신산업 매수한 가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주일 만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눈이 지금 뒤집힌 걸로 보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미스터 진단에 여러분들한테 유행어를 남긴 게 있죠. 좋은 주식을 사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유행어를 남겼는데 명신산업은 반대. 명신산업은 차라리 살려면 18,000원 위에서 있을 때 샀으면 지금처럼 이분이 계속 사고 떨어지는데 뭐 물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상승각, 하락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근데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왜 이 시간에 왜 거북이 등딱지 얘기 좀 많이 했죠, 여러분? 낚시꼬리하고 거북이 등딱지. 근데 이 주식은 그 위치가 거북이 등딱지 위치.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이 주식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에서 매수했다면 거기는 낚시꼬리. 그러니까 사기는 싸게 잘 샀는데 타이밍이 안 좋아요. 제가 10월 말에 중심이로운 순환매 강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 그거에 비해서 밀려 내려온 게 좀 가파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승, 이게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주식시장이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급하게 하면 그 뒤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그 기간 조정을 할 때 산 거예요.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준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야 상승각에서 샀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건데 이미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타이밍에서 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받는 거 정도 받은 겁니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명신산업이나 이쪽을 테슬라하고 함께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는 테슬라 어떤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주가 탄력에는 긍정이지만 명신산업이 테슬라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매수할 때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지 주가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주식을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참고하시고 10% 비중이면 어느 시점에서 10% 더 사도 충분한 주식이고 21,000원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해도 못 가도 19,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게 근데 이종복 목소리가 울리네요, 피디님. 그 마켓텐에서 얘기한 건지 여기서 얘기한 건지 요새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 일의 현상과 일월 효과.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명신산업이 훨씬 더 굵고 좋은데 움직임은 센트럴 모텍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보시면 이제 센트럴 모텍은 이게 상승각,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장이 약해서 기술적인 조정. 만약에 움직여도 제가 봤을 때는 명신산업보다는 센트럴 모텍이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과 오늘 지금 종목 진단 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주린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2020년도 장, 그때 주식장이 폭등할 때 주식을 한 사람들
지금 좀 고생이 많을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연말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장은 특이하게 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말장과 연초장은 대형 우량주보다 조금 중소형주나 아니면 그 해에 소외받은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 게임이 좋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주식과 2020년도에 소외를 받은 주식들이 조금 움직임이 좋다라는 것도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죠. 명신산업에 대한 종목 진단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반에 이제 사전 전화 종목 저희가 좀 받는 편인데 오늘 예. 일부러 좀 안 받아봤어요. 이 종목 전문가의 이런 IP를 믿고 저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지금 줄을 안 서 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오늘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경쟁사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많이 이럴 때도 연락 있다. 주세요. 예, 네. 한번 02-325-8200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에이 뭐야 통화 중이네 이럴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오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또 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 보니까 지금 오늘 확실히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많이 LG 들어있죠? 엔솔, 화학, 삼성, SDI, 뭐 코스닥에도 에코프로, BM, LNF 뭐 모조리 급락해가지고 네. 그 걱정이 굉장히 많네요. 안 그래도 마켓텐에서 이종복 전문가가 또 그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멘트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오늘도 좀 겸사겸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네. 걱정이 너무 되시면 그냥 여기서 걱정만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종목 그렇지. 진단 보내주세요. 맞아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네. 보내주셔야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리친다? 어감이 좀 좋지 않나요? 쳐부순다. 자, 어쨌든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도 돼요. 창피해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유튜브 바로 가보겠습니다. 정다운님께서 정답게 네. 네페스 아크 41,000원 네. 비중 10%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2만 원입니다. 네. 슬프죠. 네, 슬퍼요. 정다운님, 닉네임 자체는 너무 예쁘고 참 포근한 느낌인데 네. 이 주가 상황이 네. 조금 암울하네요. 그렇습니다. 차트 보면 더 암울하죠. 네. 계속해서 저 선을 기준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페스하고 요 종목이 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네. 진단 프로그램 낮에 하면서도 이거 기대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주가 안 가가지고 종목 진단 꽤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답답한 종목이었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네페스하고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야, 진짜 네페스아크 제가 봐도 진짜 비참하네요. 이거 뭐 하는 주식입니까, 이거? 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네페스아크 이거는 철저히, 그죠? 완전히 소외주인데, 테스트 사업 부분이 역시 물적 분할이네,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그 외 주식 분할할 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가지고서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물적 분할 참 많이 두드려 맞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알짜배기는 알짜배기네, 그죠? 실적이나 부채 비율, 그다음에 유보율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어떤 내용.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알짜배기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게 서로 떨어져 갖고 나눠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소외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41,000원에 매수하셨고 41,000원이면은 못 산 것도 아니에요. 41,000원이면 못 산 것도 아닌데, 야, 이건 좀 심한데. 네페스. 와. 네페스도 뭐 도찐 개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주가가 그죠? 마냥 항정 없이 소외를 받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기사도 좀 나오는 거 보면은
네페스 아크, 네페스 라워에 뭐 하는 주식이에요? 이건 또 300억 금전돼요. 죽어라고 돈 벌어서 남한테 돈 꿔주는 건가? 그죠? 예. 보다시피 지금 기사도 가동률 하락으로 기대치 크게 떨어져 하면서 별로 안 좋은 기사만 나오고요.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철저히 소해주인데 와 진짜 이거 좀 심하게 소해주네요. 근데 41,000원에 10%면은 이거 소해주를 연초에 추가 매수해서 와 이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회사의 내용을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긴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야, 이 25,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데 이거 25,000원 그다음에 3만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반도체 섹터 좀 반등 나오고 살아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 주식 이거 300억 규모의 금전대여가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주식이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갈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이걸 그나마 손실을 잘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22,000원이죠. 22,0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만 원은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초장에서 반도체는 무조건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네페스아크는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1, 2, 3, 4, 5파 하락 끝났고 지금 이 주식은 여기가 딱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 저항권입니다. 25,000원이에요. 근데 25,000원을 한 번은 뚫고 가는 건 맞는 거고 3만 원 이상은 제가 장담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3만 원 이상은 네페스가 27,000원대로 가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마 네페스가 그죠? 네페스가 27,000원대로 가는 게 빠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와 오늘은 이 연타로 종목이 그죠? 좀 팔딱팔딱거리고 그러는 주식이 좋은데 추가 매수할 만한 주식이다. 대신 이 주식은 철저히 소해주니까 오히려 22,000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만원 언저리까지는 내년 연초장까지 가면서 기대할 만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페스 아크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25,000원, 3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연초를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만원 이상은 좀 무리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종목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바탕화면에 깔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그렇지. 예. 회사도 다녔잖아요. 그렇죠. 닉스 다니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다 말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 그런 다녔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한번 믿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전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화가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전화도 난리가 났고요, 사실. 네. 유튜브 지금 보세요. 종목 진단 뭐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 좀,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중간중간 좀 쉬엄쉬엄 갈까 싶었는데 아, 이 그런 종목 거 진단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네. 저희가 괜히 좀 다른 얘기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서 네. 빨리빨리 갑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저희가 눈치가 사랑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에코플라스틱 10% 예. 3,380원요. 아, 에코플라스틱 3,38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플라스틱 이거 매수 시점은 언제쯤이세요? 한 2, 3주 정도 됐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아, 요게 사실 가끔 한 번씩 강하게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이제 한번 갈 때 됐다라고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될지, 더 아. 기다렸다 해야 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신다라는 건 에코플라스틱 상당히 좀 좋게 보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볼 만한 종목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 거래가 갑자기 뚝 끊겼어요. 에코플라스틱이 지난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팔딱팔딱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정각이고 이거는 다음 주에 3,000원짜리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깨지면 2,800원대까지도 살짝 밀릴 수 있고 여기서 돌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가면 3,500원 돌파 여부 중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 3,380원 10%. 뭐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 2,800원대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추가 매수 하시려면 2,800원대 매수하시는 게 좋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아까 명신산업이나 이건 차라리 더 좋은 주식이 많고 이건 차라리 이거보다는 차라리 센트럴모텍이나 그런 종목처럼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을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에 있죠. 이게 고점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걸 다중천정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500원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3,500원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그러면은 2,8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튀어서 3,500원만 넘어가면 바로 4,000원인데 일단은 좀 아리까리하지만 이분이 지금 이 주식을 선호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니까 3,000원을 바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2,800~900원 선으로 밀릴 수도 있으나 그 정도 시점이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움직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만 그리고 3,500원을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해야 시세가 좀 나오면서 수익이 좀 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3,500원 강하게 거래 실고 움직인다면 4,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주식은 2,800원까지의 하락의 어떤 리스크는 있으나 나빠 보이지는 않고 3,5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4,000원대까지 슝 하고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현대차 관련한 그 자동차 부품주는 거의 안 망하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살펴드렸습니다. 3,500원을 강하게 돌파만 싹 해주면 4,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쵸. 그래도 희망적인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장님,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도 3,500원이 가능한가요? 자, 전문가님 단기적으로도 3,500원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데 거래가 좀 받쳐줘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이건 가장 아리까리하자면 좀 그렇고 좀 어정쩡한 위치. 지금 시장은 바닥 탈출형의 주식이 가장 강하고 이렇게 에코플라스틱처럼 고점에 있는 주식이 약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은 매수세가 몰려야 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주가 특성상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답변을 또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만족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플라스틱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받으면 이게 좋아요. 네. 약간 더 궁금한 점 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렇죠. 추가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뭔가 만들어서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딱 듣다 보면 그럼 이거는요 약간 묘한 그 디테일 맞아요, 투자자 맞아요. 입장에서의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전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유튜브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효 다이아몬드 님께서 또 대표적으로 또 조선 이 피팅주 중에 하나 또 성광밴드가 되겠는데요. 네. 13,989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뭐 거의 매수가 근처.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게 약간 무슨 악재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 몇 달 전만 해도 조선 기자재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저때 올라가는 거 보시죠. 엄청난 강세가 나왔는데 어느새 조금 좀 약간 내려가 있어서 언제 또 올라갈까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다음에 고가하고 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지금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조선 자체가 이제 겨울 자체가 이제 비수기라고 하는데 지금 겨울인데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예.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 주셨습니다. 자, 성광밴드. 자, 이거 어떻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 어떻게 해봐야 돼요? 이거 윤도현 밴드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이상한 아재 개그를.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게 알겠어요. 예.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마켓텐에서 내가 12월 달에는 종목 얘기 많이 안 한다고 그랬고. 그죠? 이게 12월 달 장의 특징을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따 써먹는 게 아니고 이따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뭐 이따 얘기해도 되나요? 12월 초순에는 항상 약세장이에요. 2020년도만 안 그랬다니까 그게. 사람들은 항상 그 12월 달에 뭐 산타랠리 막 이런 거 기대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산타랠리는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쪽으로 갈 때 나오는 거지 12월 초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켓텐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하지만 파생을 해본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파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그냥 그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배당이라는 게 있어갖고 배당 나길까지 이제 그 해가 지속이 되지만 파생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원래 12월 달은 고점에 있는 주식은 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 얘기하면 또 아재 개그라고 할 것 같은데 원래 아재니까 말년 병장들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종복이가 군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12월 달은 신고가를 조심하라는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12월 달은 신고가를 조심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요새는 그게 예전만큼 안 나오지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관이나 자문사나 이런 친구들이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손님들이 다 돈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월말에 가면 억지로라도 주식을 끌어올려요. 수익률을 맞추려고. 그러면 연말로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냐면 신고가형 주식들. 많이 올라간 주식은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어떤 매도에 시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장으로 갈 때는 신고가형 주식은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2020년 그 코로나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급등장이 나오는 그 2020년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형 주식이 꼭 12월 달에 이렇게 나락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실적을 겸비하고 기가 막히게 올라간 주식이 12월 달에 기관이든 누구든 수익률 게임 하느냐고 장난칠 때 주가가 빠지면 현금이 있거나 여유자금이 있거나 좀 길게 보는 분들은 이렇게 정배열의 주식이 241선 쪽 아니면 직전 저점 쪽으로 급락이 나오면 그걸 단기 매수하면 짭짤하게 배당 수익보다도 더 크게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요 점을 좀 얘기해주고 기술적으로 문제 없고 고점에서 차익 받는 거 정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 초반 정도나 그 이하로 밀리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도 가능한 위치이니 너무 걱정하진 말되 14,500원 정도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로 가면 현금을 챙기시고 바닥 탈출형 주식을 하시면 훨씬 더 주식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 팁을 주면, 우리가 아까 상승각 하락각이라는 얘기했죠. 이렇게 주가가 5일선, 20일선을 꺾고 내려올 때는 일단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 주식이 잘 움직이려면 이렇게 21선, 61선, 5일선 등을 깔고 움직일 때 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깔고 움직일 때.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죠. 고점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팍팍 찍어 누르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가는 주식시장이 급등하지 않으면 세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에 한번 팔고 좀 기다리다가 21선을 좀 누였을 때, 그렇죠? 이렇게 21선을 누였을 때 다시 사면 얼마든지 16,000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그죠? 대신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내년 1, 2월 달 쪽으로 가면서 좀 시간을 두고 갈 수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에 약간 속을 뻔했어요. 딱딱딱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자, 조선 성광밴드 14,500원 매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잘 살려서 21선 잘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언뜻 유튜브 채팅창을 봤는데요. 벌써 300분 정도 모이셨습니다. 어머나. 많이 와주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미스터 진단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종복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두 앵커를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고. 좋아요. 그런데 이 막 던지세요, 종목을 이렇게 던져. 근데 내용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잠깐 딴 데 봤다가 잠깐 슬쩍 봤더니 웬 쾌변토비 얘기가 나오고 대화 주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런 더러운 주제 좋습니다. 잠시만 눈길을 다른 데 두었다가 오면은 대화 주제 막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종목 진단 잊지 마시고. 좋아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인데요. 정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정님이시군요. 네. 정님. 헷갈려요. 정님님. 정님님. 예. 자, AP 시스템입니다. 위성. 장비 쪽. 예. 위성 말고 시스템이요. 시스템. 시스템. 이거 딱 AP만 보면 자꾸 위성이 먼저 떠올라요. 바로 갔어요. 예. 자, AP 시스템 2만 원에 10%거든요. 매수가와 지금 현재 가격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이종복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요청드립니다. 선택됐습니다. 네, 예. 본전에서 정리해야 될까요? 약간 자신 없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요? AP 시스템 차트 보세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기가 꺾일 만큼 꺾이셨네. 네, 여기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거 이해가 돼요. 반응도 없고, 이거 가긴 가? 차라리 나오자.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팍 반등 나오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이게 돼야 네.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네. 이 타이밍을 다들 잘 못 기다리세요. 그죠. 불안하니까. 앞을 모르니까. 네, 다른 것만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 맞아요. 꼭 자, 그래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건지 보유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AP 시스템 답답하셨던 모양이죠. 본전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그죠? 이종복이가 8년, 7년 괜히 파생방송했다라는 후회가 들 정도인데, 이분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종목 진단할 때 자신감을 갖되 주식 앞에 겸손하라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 주식을 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주식을 10월 달, 11월 달에 질문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 지금도 추가 매수. 이것은 어떻게 이런 주식을 2만 원 본전에 팔고 나옵니까? 못 팔아도 2만 2천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고 진단 끝내도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진짜 자신 있는 진단이잖아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자만심을 갖거나 까불지는 말되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네페스 아크인가요? 그런 주식보다는 이게 100배 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왜 성광밴드였었죠? 하이로코리아인지 성광밴드인지 그 종목은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떨어지는 각, 이 주식은 밑에서 올라가는 각. 이런 주식이 12월 달에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2만 원에서는 조금 부딪힐 수는 있으나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팔아도 내가 너를 들어가서 몇 개월을 참았노라. 22,000원에 팔아줄까? 24,000원에 팔아줄까? 말만 하여라.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자, 보다시피 AP 시스템 매출액은 매년 5천억 원에 육박하고 5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280, 460, 640, 200억 가까이 2019, 2020, 2021년도에 해마다 200억씩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5천억 수준에. 근데 시가총액이 2,900억이다. 에라이, 그죠? 이것은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하고서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주식이다. 아무리 못 팔아도 22,000원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AP 시스템입니다. 이거 뭐 아무리 볶아도 2만 원이 뭡니까? 그렇죠. 22,000원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께서 네.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신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신 분 누굽니까? 정림님께서 네. 이 종목 지금 자신감 없으셔가지고 뭐 아이고. 매수가 본전가 올까요? 이럴 종목이 아니라는 점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 충분히 가지시고 힘내시고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AP 시스템 봐드렸고요. 예.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힘겹게 또 연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급하셔요. 아유, 기다리셨나봐요. 네. 급하세요, 급하세요. 기다렸죠. 예. 아유, 반갑고요. 자,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 솔리드인데요. 아, 5G. 이거 갑자기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아, 또 왜 또 많이 손실이 나시는 걸까요? 얼마에 사셨어요? 8,200원에요. 아, 저 비중이요? 60%예요. 60이요? 네. 아이고, 비중 많으시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2년 됐어요, 2년. 계속 높게 사셨다가 비중 늘리셨구나. 우리 조금 먹고 나왔다가요. 들어가고 다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2년 하니까 소름이 확 돋는 게 그때 막 올랐을 때 이후로 2년 동안 5G 자체가 네. 정말 그 어둠의 터널을 계속해서 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5G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간다, 간다, 안 가고. 그러니까 간다, 간다, 또 안 가고. 우리 시청자님 진짜 여기에서 거의 해탈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갖고는 이것만 지금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요걸로 이제 수익 이게 내셔야죠. 제 추가 매수 막 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요만큼 된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자, 솔리드가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너무 잘 보내주신 게 5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계속 들썩들썩 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또 때문에 이러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맞아.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 자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이종목 전문가처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고 어쨌든 요걸로 이번 기회로 좀 치고 올라가서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방향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솔리드 우리 이종복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중 보세요, 60%예요. 어떻게 할까요? 좀 잘 좀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끝을 걱정 마세요. 잡고,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진짜 와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7,600원까지 이건 진행자 쓰러져. 7,600원까지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시청자 분한테 7,6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8,200원. 근데 이게 주가가 조금 가벼운 주식이다 보니까 60%씩이나 샀는데, 와, 60%를 샀는데 단가를 8,200원 밖에 못 줄였어요. 엄청나게 고점에서 물렸나 13,000원까지 보구나, 처음에. 갔었고요. 그래갖고는 떨어지길래 9천 저기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려면 마케팅을 보세요, 다음부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솔리드라는 주식은
5G 섹터에서 메타버스 기반 플러스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보다시피 악의 구렁텅이를 완벽하게 벗어났고 이번에는 진짜일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진짜인데 솔리드는 상대적으로 저는 좀 잘 안 보는 주식이고 저는 서진 시스템이나 이노와이어 이런 쪽을 보지만 어쨌든 이 주식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당장은 한 6,500원에서 7,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솔리드를 잡고 8,200원에 매수하신 분이 7,000원에 팔기는 좀 억울하고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8,500원에서 8,800원. 그죠? 8,500원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8,500원까지는 올라가는 기틀이 만들어졌고,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갔어요. 뭐, 단기간에 어느 정도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지만은, 7,000원을 넘어갈 때 거래가 지금처럼 수반되면 참 좋은데, 이런 것은 시청자분이 알아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드디어 8,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5G가. 이유는 5G가 못 간 것은 코로나 터지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종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확진자 수는 몇만 명씩 나오지만은 어쨌든 중국 봉쇄 완화하고 우리나라도 뭐 밀폐 공간에서도 마스크 벗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가 이제 감기하고 이제 같아지는 날이 결국은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G는 최근 3년 사이로 놓고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2023년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가지가 보셔라. 못 팔아도 8,000원, 8,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확실합니다. 8,500원에까지 가지 말고 8,000원 오면은 절반 팔을까요? 그건 더 좋고. 예, 괜찮아요. 우리 센스요, 우리 시청자님. 이야. 예. 역시 고생을 한 2년 왜냐면은 하니까 그냥 딱 그 가격에서 안 파는 어떤 센스도 생기네. 8,000원 언저리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네. 나머지를 9,000원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줄이신다면 네. 아니 절반 줄이면 30%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예. 그거 가지고 한번 그냥 지금처럼 그냥 기다려 볼까요? 그러니까 9,000원까지 기다려도 갈 수 있어요. 네.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드디어 저는 이종복입니다. 예. 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세 분 다 예, 예. 사랑해요. 예, 시청자님. 세분 다 사랑합니다. 네, 수익 꼭 아이고, 내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너무 좋게 끝났기 때문에. 네네. 아니, 야, 이게 종목진단 이렇게 끝나야죠. 그렇죠. 예, 해피엔딩이고요. 아니, 지금 저희 처음에 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솔리드 얘기 듣자마자 아이코 이거 얼마에 샀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60%에서 더 아이코가 네. 더 나왔었습니다. 진짜. 진짜 5G 관련돼서 정말 고민이 엄청나게 많으셨을 텐데. 근데 고민이 많았던 만큼 그만큼 또 이런 주식에 대한 감각도 네. 좀 살아나면서 배운 게 아니신가. 센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종복 전문가께서 어느 정도 확신을 심어 네. 주셨기 때문에 네. 아무쪼록 이제부터 좀 웃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꼭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2023년은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또 멋있는 진단을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해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아이디 예쁘네요. 요 종목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인데 네. 동부건설 갖고 있습니다. 자, 센트레벨. 동부건설 매수 가격이 1,200원이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20% 비중.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동부건설이 요즘에 왜 화제가 됐냐면 네. 건설주도 사실 다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주가 계속 내려가다가 저기 차트자 보시면 어머나. 얼마 전에 상한가 터졌거든요. 와.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거 했었어요. 왜 그랬나요? 그 7년치 일감 수주를 다 받아놨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 그날 건설주 다 좋았는데 그때 그랬군요. 특히 이 종목이 막 치고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까지 갈 건가 싶긴 했거든요. 아, 그때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또 주가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건설 요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얼마 전에 상한가 터졌던 동부건설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참 제가 또 저기 예. 한마디 해야지 될 것 같은 주식인데 매수가가 딱 그죠? 이 날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보면 동부건설이 12월 2일 기준이에요. 12월 2일 날 회생 절차가 준 교훈해갖고 동부건설 고간에 8조 원 쌓았다. 근데 이게 원래 일반인들 저기에는 기가 혹하겠죠. 솔깃하죠. 8조 원이면 시가총액이 1000억대 주식이 8조 원이면 이거 뭐 한 10만 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애들이 좀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됐던 주식이 15,000원대 부근에서 원형 천정형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그 기사와 함께 그죠? 거의 더블 가까이 6,000원에서 12,000원이 더블이지만 올려놓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주식은 원래 사람들한테 안 권하거나 아니면은 진단을 잘 안 해주는데 또 우리 이토마토가 또 선택을 했으니까 8조 원을 쌓았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퍼가 1.7밖에 안 돼요. EPS가 5,000원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건설주에서는 이거는 건설주에 있는 게 불쌍할 정도로 진짜 실적이 잘 나오고 회사가 돈이 많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 동부건설이 뭐 동전주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테마주도 아니고 건설주지 않습니까? 건설주, 건설업에 있는 건설주. 그 건설주가 한번 움직일 때 혼자 더블이 나고 다른 건설주들 못 갈 때 혼자 막 더블씩 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개별주였으면은 친구들이 아마 장난을 많이 쳤을 텐데 이런 정통성이 있는 건설주나 이런 걸 가지고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동부건설 아까 그 솔리드 해드렸던 분처럼 이 10,000원 근처, 그죠? 10,000원 근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9,500원까지는 가긴 갈 것 같거든요. 그냥 좋은 경험했다 치고 9,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 오면 절반은 팔고 나머지 절반을 이게 8,000원을 지지했다는 얘기는 제가 가격 법칙 가끔 얘기 많이 하죠. 8,000원을 지지했다는 얘기는 10,000원 돌파를 한번 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탄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물린 걸 전부 다 10,000원을 보지 말고 절반은 9,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털어내고 나머지를 이 주식은 본전 근처 가면은 매도하시고 반도체 섹터나 메타버스 콘텐츠 심지어는 로봇 관련주 더 심지어는 최근에 2차 전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마토 TV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딱 이게 그룹이 나눠질 텐데 저는 2차 전지가 아니고 펫배터리 리튬 니켈 관련주를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펫배터리 리튬 니켈 관련주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8조 원 쌓았다라는 기사 가지고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9,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갈 수 있어 보이고 거기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본인 매수가 근처에서 털고 반도체, 제약, 메타버스, 뭐 펫배터리, 리튬 아무거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로봇도 있어요. 그쪽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동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네. 매수가까지 바로 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9,500원 정도 거기서 일단 절반 정리를 하시고 네. 나머지 절반으로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2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우리 또 사고 싶은 종목들까지 올려주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또 받는 그런 게 되니까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까 낮에 잠깐 혼란도 좀 있었거든요. 잠깐 빠개졌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눌러주시면서 저희에게 구독, 좋아요입니다. 그렇습니다. 힘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 2부 때 뵙겠습니다.